중서부와 남동부 지역에 최소 7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1억 2,5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3년 만에 NBA 우승을 차지한 뉴욕 닉스의 우승 퍼레이드가 오늘 진행되면서 뉴욕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한국과 멕시코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진행되면서 LA 곳곳에서 응원전이 열렸습니다. LA 메가더파크가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주째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장요원 100여 명이 투입돼 다시 한번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6번째 홍역 확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국제공항 톰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과 공항 셔틀버스 이용객들 등이 홍역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60일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비핵화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여전히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 역시 변수로 남아있어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60일간 예정된 이란과의 후속 협상에 대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다면서도 이란의 경제적 보상은 약속이 이행될 때만 가능하다며 미국은 잃을 게 없다는 취지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That's a win for the American people and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gardless of which option the Iranians ultimately choose. 협상 기간이 개시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양국 대표단이 얼굴을 맞댈 일정은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당초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국 대통령이 이미 원격 서명을 마쳐 행사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도 자신은 원칙적으로 의견이 달랐으나 대통령이 의지와 책임을 보인 만큼 양해각서를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개될 협상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전했습니다. که در آینده برقرار خواهد شد به معنای پذیرش نظر دشمن نخواهد بود. امیدواریم که دعای خیر سر 협상이 진행될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는 호르무즈 해협 갈등에 당장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60일간 사전 요청을 한 선박의 수수료는 이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혀 협상 이후 비용 부과를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유가 하락과 증시 상승을 앞세우며 종전 합의를 큰 성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이란의 승전으로 결론내고 트럼프를 앞다퉈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에 합의했지만 5년째로 접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위기를 맞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고 러시아는 보복에 나섰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정유공장의 지붕이 폭발과 함께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곳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의 대형 석유시설입니다. 모스크바 지역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불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인근 상공은 짙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화재 진압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부근 도로를 차량들이 위태롭게 지납니다. 한때 차량에 검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로 보이는 고층 건물 상단부에 드론으로 보이는 비행체가 충돌합니다. 폭발과 함께 3개층 이상이 부서졌고 잔해가 사방으로 흩어져 내렸습니다.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이번 드론 공격은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러시아군과 지역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드론 550대가 격추됐고 이 중 200대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의 주요 인프라가 타깃이 되자 인근 공항 4곳에서 500편 넘는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공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외교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 유럽 등의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대러시아 압박 강화에 나선 것으로도 보입니다. 크렘린궁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지역까지 우크라이나가 위협하고 나서자 러시아는 즉각적인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북동부 수미 지역에선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무력 충돌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5년째로 접어든 전쟁이 또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도 재개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하루 사이 최소 7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등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현재 미국인 1억 2,500만 명 이상이 토네이도와 폭우, 강풍 등 악천후 경보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주에는 강력한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 PDS 경보가 발령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고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또 열대 폭풍 아서의 영향으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페렌들 일부 지역에는 금요일까지 최대 10인치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홍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ider. I just moved in here 3 months ago from Eider. I lost everything again. Well, I was looking out the window and I seen stuff swirling around. So I couldn't see the snow until I actually come to a different window and then I could see that. So there's a lot of power out everywhere. 이번 폭풍으로 일리노이주에서만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와 엘라바마, 켄터키 등에서도 토네이도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열대 폭풍 아서가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한 제트 기류,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6월로서는 이례적인 강력 토네이도 환경이 형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서부와 남동부 지역의 악천후로 항공편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주요 항공사들이 승객 지원에 나섰습니다. 델타 항공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등 남부 지역 20여 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추가 비용 없이 항공편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시카고와 인디애나폴리스 등 중서부 지역 승객들에게 일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역시 일부 지역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료 항공편 변경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편 지연은 항공사의 보상 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여행객들은 출발 전 최신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3년 만에 NBA 정상에 오른 뉴욕 닉스의 우승 퍼레이드가 열린 가운데 수백만 명의 팬들이 맨하튼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This is our city. This is our team. For 53 years we watched. For 53 years we waited. Now we've won. 퍼레이드는 오전 10시에 배터리 파크를 출발해 영웅들의 거리를 따라 시청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관람구역은 행사 시작 수시간 전부터 모두 10,000원을 이루면서 경찰이 추가 입장을 통제했습니다. 앞서 뉴욕시에는 이번 퍼레이드가 뉴욕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퍼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10,000명이 넘는 경찰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팬들은 팀 상징색인 파란색과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거리 응원에 나섰고 제일런 브런슨과 칼 앤서니 타운스 등 선수단은 시민들의 환호 속에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I want to thank everybody. I'm proud of everybody for helping accomplish this great feat. The energy today and all around New York is off the charts. And I want to thank you all for it. Let's keep this energy going, baby, because this championship is about you guys. This is New York City's championship.
경찰은 이번 행사에 약 2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닉슨은 지난 13일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꺾고 우승을 확정하며 1973년 이후 처음으로 NBA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맞대결이 열리는 오늘 LA 전역이 축구 열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거리 응원전과 경기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심 곳곳에서는 교통 혼잡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A시 당국은 대회 기간 공원과 광장 등에서 100회가 넘는 무료 월드컵 응원전을 운영하는 가운데 오늘도 수많은 팬들이 경기장과 팬존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멕시코전 거리 응원은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과 그로브 인근 파머스 마켓 등에서 열릴 예정으로 주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앞서 오늘 낮 12시 LA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경기에도 대규모 관중이 몰리며 경기장 일대 교통이 한 차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경기 시작 전후 경기장과 팬존 주변에 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충분한 이동 시간을 확보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조 최고 빅매치인 오늘 경기 티켓은 이미 매진됐습니다. 4만 명에 가까운 멕시코 팬들의 일방적 응원이 예상되는데 붉은 악마 응원단도 이해 못지않은 뜨거운 함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BTS 등 K-팝 열풍과 손흥민에 대한 인기로 멕시코 팬들은 체코전까지 우리에게 홈팀에 가까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을 앞두고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멕시코 대표팀이 과달라라에선 월드컵 경기를 처음 치르는 만큼 국민 스포츠 축구에 강한 열정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It's gonna be tough, but I hope Mexico wins. Viva Mexico, cabrones! 멕시코 정부는 과달라라 지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기업엔 자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 2차전 티켓도 이미 매진돼 경기장뿐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멕시코를 응원하는 함성이 크게 울려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과달라라 지역 최대 번화가에 마련된 팬 페스티벌 장소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우리 팬들과 멕시코 전통 모자를 쓴 현지 팬들의 치열한 응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숫자에선 크게 밀리지만 우리 붉은 악마 응원단 100여 명 정도는 현지에서 출정식을 갖고 4만에 가까운 멕시코 팬들에게 뒤지지 않는 응원전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인원이 얼마나 많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응원으로 기세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하프타임 때 양국 팬들이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말춤을 함께 추는 대규모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경기 못지않게 응원 열기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과달라라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파크를 마약과 범죄로부터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최근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 DEA와 LA 경찰은 어젯밤 전술 차량과 무장 요원 100여 명을 투입해 공원 곳곳에서 펜타닐과 메산펜타민을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용의자들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 4일부터 시작된 프리 메가더파크 작전의 세 번째 단속으로 앞선 작전에서는 18가 갱단과 멕시코 마피아 조직을 겨냥한 검거 작전도 진행됐습니다. 당국은 최근 단속 이후 공원 내 마약 거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가더파크는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 갱단 조직의 마약 거래가 집중되면서 LA의 대표적인 우범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DEA는 공원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6번째 홍역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확진자는 지난 11일 캐세이 퍼시픽 항공편을 이용해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탐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과 공항 셔틀버스, 힐튼 LA 에어포트 호텔 이용객들이 홍역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항공기에서 확진자 인근 좌석에 앉았던 승객들에게는 각 지역 보건 당국을 통해 개별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노출자들에게 다음 달 2일까지 발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발진 등 홍역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전에 먼저 연락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과 북중미 월드컵으로 해외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감염병 노출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MMR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올해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2,073명의 홍역 환자가 보고됐으며 이번 사례는 LA 카운티에서 확인된 올해 6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아버지가 다른 이용객과 실랑이를 벌인 영상이 온라인에서 1,800만에 넘게 조회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타일러 브로드스키는 여행 중 엘라바마주의 한 주유소에서 딸들과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한 남성의 항의를 받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브로드스키는 화장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들어갔다며 딸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 figured once we came out and were washing our hands, he would have been okay. They're coming out, but no, he kept going, escalating it. So I was just in shock, really.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유소 매니저도 브로드스키와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아버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공공복지 혜택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15명이 무더기로 체포돼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도용한 신분과 허위 서류를 이용해 푸드스탬프, 의료보험, 장애연금, 실업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oday's charges allege fraudulent conduct targeting the limited money set aside to help the most needy and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Alarmingly, 11 of the 15 charged defendants are suspected illegal aliens, some of whom assumed stolen identities to steal these taxpayer-funded benefits and avoid detection. 수사 결과 이들은 총 140만 달러 규모의 복지 혜택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 피의자는 54만 6천 달러 상당의 복지금을 받아 챙겼고 또 다른 피의자는 30만 달러가 넘는 의료보험과 장애연금을 허위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수년 동안 타인의 신분으로 생활하며 여권과 사회보장 번호까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복지 사기 집중 단속의 일환이라며 유사한 수십 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시 환경미화국을 이끌 첫 한인 국장이 탄생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공공사업위원회 산하 환경미화국의 신임 국장으로 한인 여성 준킴 로페즈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준킴 로페즈 국장은 시의회 인준을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임 국장은 지난 14년간 오렌지 카운티 몰튼 니겔 워터 디스트릭트의 최고 경영자를 맡아 상하수도와 재활용 시스템 운영을 총괄해왔습니다. 베스 시장은 풍부한 공공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LA시 역사상 첫 한인 환경미화국장 임명으로 한인사회 공직 진출 확대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진드기 매개 감염 사례가 확인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주민 1명이 희귀 세균인 리케차 라네이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질환은 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전 세계에서 단 4명만 확인된 매우 희귀한 사례며 이 가운데 3명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염되면 발열과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진드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여름철을 맞아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옷을 착용하는 한편
귀가 후에는 몸과 반려동물의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115%로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미국 금리 소식에 불안하게 상승 출발한 코스피. 오후 들어 가파르게 치솟더니 한때 9,100마저 돌파했습니다. 결국 약 200포인트, 2% 넘게 오른 9,063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을 넘은 건 종가 기준으로 8,000을 돌파한 지 불과 3주 만입니다. 지수 5,000을 돌파한 지 5달 만에 미국 이란 전쟁과 고유가 같은 악재를 넘어 달성한 숫자입니다. 아침에는 팔던 외국인도 지수가 9,000을 넘어서자 매수로 돌아서 1조 원 넘게 쓸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는 36만 원대, SK하이닉스는 268만 원대를 넘어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주주 환원 기대감에 더해 차세대 AI용 신제품 소식까지 전해지며 주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차이도 200조 원까지 좁혔습니다. 미국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도 반도체 질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ADR 상장이라든지 또 자사주 소각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작용한 것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에 비해서 하이닉스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115%로 전 세계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 일본의 3배, 7위 미국 S&P 500 지수의 13배가 넘습니다. 시가총액도 7,400조 원이 넘어 세계 6위 인도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재 증시를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은 폭발적인 이익 성장에 있거든요. 이제 지수 1만까지는 10% 남짓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제 코스피 만 시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건은 증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의 힘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할지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을 넘으면서 1만 시대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어디까지 시장을 끌고 가게 될지에 모아집니다. 당장 다음 달 초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사들은 이미 영업이익 전망치를 90조 원 안팎으로 올려잡았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숫자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실적이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증시는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달 초 브로드컴도 실적은 좋았지만 향후 전망을 높이지 않으면서 주가가 12% 폭락했고 그 여파는 전 세계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또 반도체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 정점을 통과해 3분기에 변곡점을 맞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3분기 반도체 가격 변화율이 좀 둔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상승 기울기라든지 상승 모멘텀이 약간 둔화되는 데 따른 주가 반응을 좀 지켜보자.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상에 나설지도 변수입니다. 말로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물가 상승 우려가 해소되면 실제로는 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가 지금 한 달 만에 $100에서 $70로 낮아지다 보니까 유가 레벨에 대한 부담들이 완화가 됐잖아요.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 우려로 변동성은 이어지겠지만 빠르면 다음 달 코스피가 10,000포인트에 도달할 수도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8박 10일간의 첫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순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직접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벨기에로 시작해 유럽연합, 이탈리아, 교황청 방문에 G7 정상회의 참석까지 열흘간의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통상 여야 대표들 간 회담으로 순방 성과를 공유하던 관례와 달리 이 대통령은 오늘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목적지인 프랑스에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 만났던 이 대통령은 2시간가량 진행된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긴 환담을 나눴습니다.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대한다고 요청한 이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약 90분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만찬 뒷이야기도 공개됐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부 골프를 함께 하자며 김혜경 여사와 약속했는데 하루 뒤 오찬을 마치고 헤어지면서도 재차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용 펜을 받았다는 인증사진도 SNS에 올라왔습니다. 후일담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목을 자랑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며 양국 간 동맹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ADU나 세컨드 유닛을 만드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주택 가격과 생활비 부담 속에서 렌트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고 부모 거주 공간이나 자녀 독립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기존 차고를 개조하거나 뒷마당에 별채를 새로 짓는 형태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축 허가와 인테리어, 렌트 준비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보험 문제는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ADU 공사는 모두 마쳤지만 기존 주택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ADU가 추가되면 보험회사가 평가하는 위험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규모가 늘어나고 거주 인원, 사용 목적, 임대 여부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DU 신축 또는 개조 사실과 실제 사용 목적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집주인들은 같은 대지 안에 있는 별채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사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보험사는 가족이 사용하는지, 세입자가 거주하는지,
장기 임대인지 단기 임대인지에 따라 위험도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특히 장기 렌트와 단기 렌트는 보험 심사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렌트는 일정 조건 아래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렌트는 일반 주택보험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단기 렌트 자체를 인수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뒤쪽 ADU를 단기 렌트 형태로 운영하던 주택에서 물피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단순한 누수 사고라고 생각하고 보험사에 클레임을 접수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공간이 지속적으로 단기 렌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보험계약 당시 신고된 사용 형태와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보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정도보다 보험사에 신고된 내용과 실제 사용 상태가 달랐다는 점이 더 큰 문제가 된 사례였습니다. 허가 문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나 부모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나중에는 세입자 임대 공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매매나 재융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이나 갱신 심사 과정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DU를 계획할 때는 건축 허가와 보험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ADU가 추가되면 재건축 비용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보험의 건물 보장 금액이 충분한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DU를 신축한 이후에도 기존 보험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이 실제 재건축 비용보다 부족하다면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캘리포니아는 건축비와 자재비,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과소보험, 즉 언더인슈어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ADU를 임대할 경우 세입자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단, 난간, 데크, 전기시설, 누수 문제 등으로 인해 세입자나 방문객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보험의 배상 책임 한도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차 보험과 함께 엄브렐라 보험 가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